뭐냐면요. 이 영화가 결국 두 사람이 현실에서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드 엔딩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면 그 직전까지 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마리안과 엘로이즈는 만약에 본인들이 원했다면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맨 처음에 보여지는 이 마리안의 그 특성부터 보면은 이 사람은 초상화가 바다에 빠지면 다들 그 배 접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초상화 건져내는 그 캔버스 건져내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에 와가지고 배가 고프면은 하녀가 물어보기 전에 식당을 뒤지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안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로 함께하기로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으면 제 생각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은 함께 살았을 것 같아요. 생존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다가 엘로이즈는 해보지 못한 것이 많은 인물인데 해보지 못한 것이 많지만 자신이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지레 겁먹고 못하거나 안 하겠다고 말하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도. 그런 이유로 저는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시대극에 또는 많은 퀴어 로맨스 영화처럼 외부나 혹은 시대나 어떤 사회성의 압력에 의해서 좌절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아마 이제 여기에서는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그래서 엔딩을 장식하는 장면을 보면 이 영화 그 엔딩 보면은 이제 클로즈업으로 끝나잖아요. 엘로이즈 클로즈업으로 끝나는데 이 영화 보면서 다른 영화 생각나지 않으세요? Call Me by Your Name. 티모시 샬라메 아름다운 마지막 얼굴이 또 생각나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몬테이크 클로즈업이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 과연 새드 엔딩일까? 이 둘의 사랑은 끝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엘로이즈의 마지막 클로즈업이 많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마리아는 나레이션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직 나만 엘로이즈를 봤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엘로이즈가 마리안을 보지 못했는지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마리안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지 않고 내내 비발디의 음악을 들으면서 알뜻말뜻한 표정을 짓는 그런 엘로이즈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과연 이것도 이 사람이 진짜 마리안을 보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뒤돌아봐 라고 했을 때 뒤를 돌아보고 그대로 마치 웨딩드레스를 입고 유령처럼 서있던 그 연인의 마지막 모습을 끝으로 문을 딱 그러니까 연인이 서있는 문을 닫았던 그런 마리안처럼 이 엘로이즈도 어쩌면 이 비발디의 음악을 듣는 공연장에서 이 사람을 봤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혹은 이 사람의 존재를 느꼈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안 보는 쪽을 택했는지 그 부분은 아마 정말 이거야말로 관객들의 해석에 남겨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엘로이즈의 표정을 보면은 비발디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리안과 함께했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아델레넬의 연기가 정말 굉장했는데 그러니까 연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슬픔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에는, 그 클로즈업에는. 그런데 연인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슬픔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웃거든요. 이렇게 살며시 미소를 짓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기억 속에서 이 마리안이라는 그 자신의 연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얼굴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끝을 맺는데 이 아델 레넬이라는 그 배우의 얼굴에 완전히 이제 이 마지막에 이 엔딩이 기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이 영화는 셀린 시아마 감독이라는 여성 예술가가 만들었지만 그 예술가의 어떤가 말하고자 하는 거나 이 어떤 비전이나 이 영화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그 담는 어떤 그릇으로서의 담는 그 배우로서의 동반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는 그 마지막 클로즈업 장면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데레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린 시아마 감독이랑 굉장히 좀 각별한 사이예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아데레넬에 대해서 질문을 딱 했거든요. 아데레넬이랑 오랜만에 다시 작업해보냐고 어떠냐고 했는데 정말 제가 그때 한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가장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너무 흐뭇하고 이 질문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너무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데레넬 얘기 나오자마자 그냥 미소를 지으시면서 셀린 시아마 감독님이 폭풍 칭찬을 하셨었는데 일단 이제 아데레넬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이 영화 전까지는 현대 영화 현대물이잖아요. 현대물에 좀 많이 현대물에 많이 출연했고 그래서 좀 도회적인 이미지가 프랑스 내에서도 강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우였는데 좀 현대적인 이미지에서 이번에는 탈피를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와 함께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데레넬 이번 시대극에 나올 거야 라고 했더니 전부 다 그러면 화가 하겠네 라고 했대요. 본인에게. 왜냐면 워낙 이제 도회적이고 좀 이제 주체적인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만약에 화가랑 그 뮤즈가 있다면 당연히 화가 역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본인은 그 이미지를 좀 깨주고 싶었기 때문에 화가가 아닌 뮤즈 역을 맡게 했고 그런 아데레넬이 이 뮤즈 역을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어떤 시대극에서 보여주던 뮤즈 상과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 배역을 준비하면서 아데레넬이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목소리 톤도 본인이 직접 높이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리고 동작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본인이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영화에 잘 드러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셀린 시아마 감독과 아데레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술가와 동반자 이상의 관계였었어요. 두 사람이 원래 그 연인 관계였거든요. 연인 관계였고 그리고 이 프랑스 영화계에서 그러니까 장편 영화를 연출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12년 자기가 정말 거의 12년 전 정도 알아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이제 연인 관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삶 속에서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랑 계속해서 같은 영화계 속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공동 작업과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둘의 그러니까 셀린 시아마 감독과 아데레넬의 관계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레넬이라는 배우와의 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제 셀린 시아마 감독은 여성 예술가와 이 동반자 어떤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가 그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린 시아마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계속 이제 그 뮤즈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질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여성 예술가가 바라보는 예술과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이제 관객과의 대화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 화사로운 영화 리스트는 계속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이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또 1월 16일에 개봉을 하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영화를 3차인가 4차 봤거든요. 그래서 3차인가 4차를 봤는데 올 때마다 이 영화는 보이는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모든 인물에 대해서 그 관계나 아니면은 어떤 그 중요도를 동등하게 놓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영화는 그 N차 관람을 하셔가지고 그 보실 때마다 다른 캐릭터에 한번 이입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관객과의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